교재를 한번 펴보고, 노트는 전과 동인데 오른쪽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노트는 오른쪽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왼쪽 페이지는 포스트잇이나 중요한 공식 등을 정리하는 칸으로 사용을 할 거야. 그리고 검은색 펜으로만 사용하고 유색 펜은 사용하지 마라. 빨간색, 파란색은 쓰지 마. 파란색, 빨간색은 나중에 선생님이 정리할 때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 거니까 검은색 펜으로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 수업 시간에 필기를 같이 하도록 해. 손과 눈과 머릿속이 바빠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그 시간 동안에 저 수업을 듣느라고 필기를 못했다. 그러면 필기량을 보고 건너뛴 다음에 인강을 보고 다시 필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봐야 될 니들 숙제는 노트 필기를 했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었는지 볼 거고, 문제를 풀 때는 문제 번호에다 체크하지 마. 알았지?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라. 틀렸으면 체킹을 하는데 번호 위에 7번호 문제가 쭉 있을 거 아니야? 요 위에다 파란색 볼펜으로 점만 찍어 놓고, 답을 체크할 때도 반드시 샤프로 기억, 니은, 뭐 뒤쪽에다 요만하게 딱 표시해서 답을 체킹할 수 있도록 해. 틀렸으면 지워놓고. 알겠지? 그렇게 꼭 따라할 수 있도록 하자. 책을 한 번 더 본다고 생각하고 하도록 하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테니까 잘 지켜보고 빠르게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일단 컨텐츠를 먼저 보자. 자, 컨텐츠 펴봐. 맨 앞장에. 자, 컨텐츠를 보면 물리화는 첫 번째 단원이 역학과 에너지 단원이라는 데가 있어. 자, 이 역학과 에너지 단원은, 이건 필기하지 마. 필기하는 거 아니야. 보는 거야. 이 단원은 일단 우리가 말하는 중력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겠죠. 중력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과 에너지 관계를 나타낸 단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힘과 운동, 거기는 첫 번째에 보면 힘과 운동 단원 있죠. 이 단원과 그 다음에 이 단원의 에너지와 열 중에 소단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여기까지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본다면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요가 1학기 중간고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범위가 좀 많이 나가는 학교는 그 뒤에 연력학까지 나갑니다. 사실은 여기와 이 부분과 힘과 운동 이 파트하고 이 파트 있죠. 이게 중력장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인데, 연력학부터는요, 얘들하고는 좀 다른 열에 관한 역학 과정이에요. 1법칙, 2법칙이 그곳이죠. 그러니까 연력학은 좀 생뚱맞은 곳이에요. 열이라는 에너지가 우리가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 혹은 일 에너지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여기 생뚱맞은 단원인데 시험 범위 때문에 여기를 같이 포함시키는 학교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여기는 아인슈타인 이론을 잠깐 맛만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앞에 단원 역학적 어떤 그런 것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그 상대성 이론이겠죠. 3단원은 상대성 이론이라 그닥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뿐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이쪽에는 시공간을 다뤄줄 거고,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특수 상대성 이론과 그 다음에 거기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 그거에 대한 이론을 다루는 게 질량과 에너지 파트야.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마무리가 될 거고요. 1단원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며 초장부터 큰 걸 만났죠. 여기는 되도록이면 쉽게 우리가 배워볼 거고, 2단원에 가면 물질과 전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질과 전자기장. 자, 이렇게 전자기장 그러면 우리가 좀 어려워할 텐데 봐요. 이것이 1단원이 거의 60% 정도가 중력장이라면 2단원은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기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관한 관념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에 원자 속에 있는 원자의 전기력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누구 때문에? 핵과 전자에 의한 전기장의 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로 인해 여기서는 얘만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전기력이요. 전기력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V는 IR이라든가 오음의 법칙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전기력 정도, 쿨롱의 법칙 같은 경 정도만 여러분들이 볼 것이고, 원자의 전기력이라는 파트가. 그 다음에 이쪽 파트의 중요한 거는 그냥 원자들의 원자 구조의 발전사, 과학사죠. 원자 구조의 발전사, 보호 전자껍질, 이건 화학 완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대 오비탈 모양 그냥 잠깐 맛보기식으로 보기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들의 에너지 띠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배우는 곳이에요. 어렵진 않으니까 이쪽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이 자기장 쪽에서는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든지 아니면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형성된다든지, 다시 말해서 자기장을 배우면서 뭘 배우느냐,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걸 여기서 배워요. 그리고 여기서 러더퍼드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전자석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솔레노이드 중학교 때 기억나요? 뭐 오른손 법칙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죠? 그게 이쪽 단원이에요. 하지만 힘까지는 나오지 않은데 내신에서는 나오니까 이 파트가 바로 두 번째 파트가 패러데이 법칙을 배우는 파트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전자기 유도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원이 3단원이거든요. 보면 파동과 정보통신이라는 곳입니다. 자, 파동은 그래도 이런저런 말들을 들어봤으니까 어렵진 않겠지만, 우리는 파동이라는 이 개념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수학적 계산을 분석을 하는 거죠. 사실은 계산하는 거는 물투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분석만 하는 건데, 파동의 파장이 무엇이고 진동수가 무엇이고 주기가 무엇인지를 이 장에서 배워요. 그래 놓고 이제 파동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자기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성파라고 하는 그런 파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탄성파와 전자기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잠깐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의 파동성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처음에 반사는 잠깐 보고 그냥 넘어갈 거고요. 굴절을 중심적으로 다룰 거예요. 굴절. 그 다음에 간섭, 그 다음에 회절,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 개념을 잠깐 배우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가장 큰 중심이 되는 빛이 있죠.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짤달막하게 배우는데, 거기가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빛은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으면서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걸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끝나면, 자, 빛이 보통 파동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입자라고 한 것을 계속 배우게 되다가 마지막에 가면, 그럼 반대로 입자였던 것이 파동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드브로이파를 마지막으로 이 물리가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알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기초반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리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흐른다, 그러니까 뭐냐, 이만큼은 나오고 이만큼은 안 나오는 내용이라는 걸 구분하는 거죠. 말 그대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는 단계가 여러분들의 지금 수업 단계이며,
고급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2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1학년 겨울방학에 가서 문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좀 더 깊게 배울 것이다. 알았지?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역학과 에너지. 자, 큰 제목은 커다랗게 위에다가 이렇게 대단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큰 포스의 플렉스를 붙입니다. 갖고 있죠? 아가는 없죠? 집이 힘들어요. 그죠? 아까 그 주황색 하나만 떼줘봐. 얘 또 컬러에 약해갖고, 그거 하나 줘라. 땡큐. 저 친구가 주는 선물이야. 나중에 10배로 갚아야 돼. 제 장래 직업이 사채놀이야. 알지? 사채. 너 그거 안 갚으면 아마 간이나 슬개 뗄 수도 있어. 여기는 맨 위에다가, 그냥 써. 되게 많어. 써. 내가 조그만 건 같이 줄 거니까. 노트 1 있잖아, 노트. 노트가 이렇게 세로 치고 있죠? 그 큰 포스트플렉스는 여기다 붙이세요. 1단원, 여기다. 대신 여기 올라오는 요 높이 0.5cm 정도만 올라오게. 너무 위로 확 올라오게 하지 말고. 일단 제목을 쓰고 붙여야 되겠죠? 붙이고 쓰려면 좀 부끄러워지죠? 그래서 그쪽에다가는 역학과 에너지 아니면 그냥 로마 숫자 1만 써도 괜찮아요. 로마 숫자 1만 써도. 알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색깔이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 이렇게 써놔도 괜찮다고요. 알겠습니까? 자줄구리하게 뭐 쓰려고 하지 말고. 세부마 여기 보라고. 흰색에서 쓰는 게 아니라 요 위에다가 쓰라고 그냥 1. 썼지? 오케이. 그러고선 왜 좀 있으면 여기 옆에다 한 칸 더 붙이겠지. 2단원에 가면. 대단원. 또 하나 더 붙이겠지. 여기는 3개가 붙어야 되는 곳이야. 이쁘게. 자, 첫 장을 붙였고 다음에 우리는 지금부터 1소단원인 힘과 운동단원을 들어갈 거거든. 힘과 운동단원을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제 작은 플렉스로 많이 잊어먹을 텐데 자 아가 자 이거는 옆에다 붙입니다. 노트가 이렇게 있죠? 있으면 옆쪽에다 붙입니다. 옆쪽에다 위에다가 붙이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십시오. 1입니다. 1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붙이는지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노란 게 노랗게 써 있을 거야. 니네 거에. 그지? 그럼 여기다가 01이라고 쓰세요. 01. 그리고 이 안쪽에 흰색에다가 힘과 운동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소단원이에요. 소단원. 노란색 쪽에다 01 쓰고 안쪽에다가 힘과 운동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마 구질구질한 펜으로 쓰면 안 써질 거예요. 자기 펜이 나쁜 거예요. 이상하네 이러지 마시고 유성펜 이런 거 잘 써질 겁니다. 이러면 이제 첫 출발이 됐네요. 우리. 자, 그리고선 우리는 이 제목에서 한 말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기 바래요. 기초반이잖아요. 자, 힘과 운동. 힘과 운동. 잘 보십시오. 우린 이 장에서요. 두 가지를, 물리는 어설프게 한쪽만 맛을 봤다가는요. 나중에 함정에 빠지기 쉽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힘과 운동이라고 했어요. 힘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아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 물체의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전에 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힘은 F라고 표현되죠. 그죠? 힘은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힘은 무엇이라고요?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요거에다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운동에 밑줄을 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변화할 수 있다. 내 말을 잘 들어봐요. 힘이 있으면 물체의 운동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 운동 변화라는 게 뭐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속도의 변화도 있겠지만 속도의 크기는 안 변하면서, 속력의 크기는 안 변하면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럼 운동 변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물체 속에 존재한다면 몸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기울어지든 뒤로 기울어지든 옆으로 기울어지든 기울어지게 되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면 운동에 밑줄을 치게 되면 어떤 다른 오류가 생기느냐?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힘이 작용하는 줄 알아요. 운동 변화를 준다는 얘기죠. 운동이 변하지 않는 물체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이 변하지 않는 물체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힘, 여기서 말하는 모든 힘을 뜻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운동 변화를 들어갈 때는요, 알짜 힘을 뜻해요. 그게 알짜 힘, 합력을 뜻한다고요. 그 말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는 논리적 사고 학문이에요. 자기가 설명을 못하면 그 개념을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힘이 있으면 무엇을 일으킬 수 있다요? 운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무슨 힘이다? 알짜 힘이요. 그게 전기력이 됐던 중력이 됐던 자기력이 됐던 여튼 그런 힘이 작용을 했을 때 그 물체의 힘이 만약에 작용을 하게 되면 물체 운동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첫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물체의 운동이요. 자, 나중에 그 포스이 플렉스를 여러분들이 장만을 할 때 더 이거보다 얇은 게 있을 거예요. 소단원 거보다 더 얇은 거. 얇은 거는 맨 밑에다 체킹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틀리는 거. 그리고 자꾸 실수하는 것을 맨 밑에 가로줄 있죠? 거기다 붙여서 노트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면 물체의 운동부터 한번 들어가는데 물체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걸 보자고. 힘이 있어서 운동의 변화가 유발된다는 걸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운동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요. 힘이 있어서 물체의 운동이 변화한다. 그럼 자, 누가 원인일까요? 힘이 원인이고요. 운동의 변화는 무엇이다? 결과라는 거죠. 인과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물체 운동을 배우는 건 뭐냐? 얘가 변화하는 걸 니들이 알아? 이거예요. 얘가 변화하는 거, 야, 그것도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보면 아는데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비디오로 시험 치지 않잖아요. 글로 치지. 그죠? 그러니까 글로 치는 것을 글로 나타내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의 뭐 활동 그런 상황을 뭐 동영상으로 촬영해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 틈날 시간이라도 보기도 하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모든 운동을 글로 표현했어야 돼요. 지금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건 다 글이죠. 지필고사잖아요. 글로 표현되는 걸 얼만큼 너희들이 알아듣느냐? 그럼 뭐를 알아야 됩니까? 출제자가 공용으로 쓰는 용어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지금 배우는 단계라고. 됐지? 자, 물체의 운동을 배운다는 건 결과, 이 결과를 우리가 지금 알아챌 수 있게끔 공통 용어를 배운다는 얘기죠. 거기에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누구냐 보면 속력과 속도가 있습니다. 자, 앞에 쏙쏙 똑같은데 저게 뭔 뜻이냐? 노트 왼쪽에 쓰세요, 이거. 참고입니다, 참고.
이런 건 노트 왼쪽에 씁니다. 자, 우리는 물리에서 말하는 모든 물질의 값들을 물리량이라고 그래요. 물리량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스칼라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하고요. 두 개로 나뉩니다. 스칼라라는 게 뭐냐? 스칼라는요, 크기만 존재하는 값이다 라고 해요. 벡터는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값,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크기가 뭐고 저 방향이 뭘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출제자가 쓰는 용어랑 싹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어서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목표죠. 자, 크기만 존재한다는 게 뭐냐? 이걸 아시면 돼요. 바로 누구? 방향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크기만 존재한다는 게 뭔 뜻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거야. 방향은요, 우리가 따졌을 때는 직선의 방향이 아닌 비스듬한 방향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직선에서의 방향만 정할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정할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수학에서 양의 값, 음의 값 맞습니다.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다 이렇게 배운 것도 맞아요. 하지만 물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절대 크고 작은 건 아니에요. 크고 작은 건 얘가 결정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리라는 실용학문을 들어오는데 수학이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수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론학문 수학을 배웠을 때 그 수학을 물리에 적용하는 적용학문이지 이게 이론학문이 아니에요. 내 말이 이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무엇을 뜻하냐? 이게 방향을 뜻하는데 이게 정이에요. 이게 여기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플러스는 정방향을 뜻하고요. 마이너스는 역방향을 뜻한다고요. 그럼 정역이 뭔데요? 자, 무턱대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혼선이 오는데 정은 관찰자가 정한 방향이에요. 얘들은 관찰자가 정한 거예요. 나는 정을 위로 잡겠어. 그럼 역은 어딜까요? 아래겠죠. 직선상에서의 방향의 반대성이에요. 나는 정을 북쪽으로 잡겠어. 여기 어딜까요? 남쪽이겠죠. 이게 서쪽이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아, 난 오른쪽으로 잡을래. 하면 얘는 왼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갑니까?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 저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예요. 이걸 붙일 수 있는 값들을 벡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벡터 그러면 어떤 숫자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린 값으로 수학에서 배웁니다. 나중에. 뭐 기하와 벡터. 근데 안 배우는 뭐 애들도 있겠지만 이과 애들은 니네는 배울 거려. 그죠? 니네 그게 고급 수학이라고 있지 않니? 있어요, 그거. 그럼 보면 재밌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자, 그렇다면 크기는 무엇이냐? 잘 봐요. 수학에서는 플러스 1이 커요, 마이너스 7이 커요. 플러스 1이 컸죠. 수학에서는. 맞잖아요? 여기서는 절대 안 그래요. 자, 얘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얘를. 플러스 1이 무슨 뜻이에요? 위로 1이에요. 마이너스 7은요? 아래로 7이에요. 그러면 크기는 누가 크냐?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떼봐요. 2하고 7 누가 커요? 7이 크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소통이 안 되면 이 계산부터 머리가 나빠요. 어이씨,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해해버리잖아? 야, 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라고 하는 거, 그 지식의 뭐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게 상당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야. 여러분들이 싫고 좋아하고 할 학문이 아니에요. 모든 학문은.
배우면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냈지? 라고 하는 감탄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런 벡터 값이 어떤 값들이 있느냐,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배울 건데, 스칼라 값은 크기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없는 값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너희들이 배우는 겁니다. 이동거리라고 쓰는 말들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냥 크기만 존재합니다. 3m, 6m, 10m 이렇게 크기만. 그 다음 시간. 위로 1초, 아래로 2초 이런 말 없죠? 그냥 1초보단 2초가 긴 시간이잖아요. 맞죠? 초가 시간이 일반적으로 스칼라 값이에요. 그 다음에 질량이요. 그리고 부피요. 그 다음에 일 에너지도 여러분 스칼라예요. 에너지도. 마이너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벡터의 예는 누가 있을까요? 벡터의 예는,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변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변위. 처음에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물냉하고 똑같아요. 물냉이 뭐지? 물냉면 줄인 거잖아요. 아가 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지? 변위, 변한 위치입니다, 이게.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얘가 들어가요. 속도. 아, 물론 여러분 요 자리에 요거 하나 넣읍시다. 속력. 속력이 스칼라예요. 속도가 벡터고요. 그 다음 여기에 가속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더할 가짜예요. 더할 가짜. 힘력자의 입구자. 알겠어요? 속도가 더해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힘이 여기 있어요. 알았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지금 변위,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다? 벡터입니다. 벡터. 그러니까 힘도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무턱대고 힘의 합력 배웠잖아요. 평행사변형법 모는 중에도 막 그려보고 이런 것들이 벡터이기 때문에 수학적 계산의 해석은 물리학적으로 한 거죠. 자, 이런 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 북남으로 정해볼까? 북남. 자, 북쪽으로 6N이 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쓸 필요는 없죠. 북쪽으로 6N이 있고요. 남쪽으로 2N이 있습니다. 자, 이 벡터의 특징에서 알려줄게요. 자, 관찰자가 얘를 플러스로 놨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런 순간부터 얘는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되고요? 벡터에 이게. 해석은 뭐라고 해야 돼요? 북쪽으로 6N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얘는요, 남쪽으로 2N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둘은요,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합력이 되죠. 그때는 수학적 계산을 하는 거죠. 얼마요? 6 마이너스 2. 이거 되죠? 해석 뭐예요? 북쪽으로 4N인 거예요. 이게 벡터의 합산이에요. 그럼 저 북쪽을 마이너스 눌러요. 남쪽을 플러스로 놓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N이 돼요. 해석은요, 북쪽으로 6N인 거죠. 기준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럼 얘는요, 남쪽으로 2N이 되는 거죠. 플러스로 잡았으니. 그럼 합을 해보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4N. 해석은요, 똑같아요. 북쪽으로 4N이요. 이게 벡터의 합이에요. 물리과에서. 알겠습니까? 참고로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첫 번째 속력과 속도 이렇게 작은 소제목을 잡았느냐? 얘는 뭐고? 스칼라고. 얘는 뭐고? 벡터니까 구분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스칼라냐 벡터냐를 계속 물을 거예요. 출제자가.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속력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겠죠. 분명히. 그래서 이 속력과 속도를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속력과 속도의 값을 결정짓는 있는 값이 있습니다. 얘입니다. 이동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변위가 있어요. 이동거리가 있고요. 변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기서 봤다면 이동거리가 스칼라고 변이가 벡터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위의 정의와 이동거리의 정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거리. 얘는 이동거리는 정의 자체가 없어요. 그냥 실제 간, 총, 거리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 간, 총, 거리 뭐냐? 그냥 만보기에 찍힌 숫자. 여러분 만보기는요 어찌 보면 제자리에서 움직여도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 얘가 원을 그리며 움직였던 직선을 갖다가 돌아왔던 얘가 이동한 총 거리를 합한 것이 그냥 뭐라고? 이동거리입니다. 근데 변이는 무엇이냐? 가장 쉬운 질문. 아니 답.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직선거리예요. 이게 가장 다시요.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직선거리. 이게 가장 현명한 답이거든요. 그럼 이들 둘 값이 결정되는 가장 극한 비교값이 뭐가 있느냐? 바로 주기운동이 있습니다. 주기운동. 아시겠어요? 주기운동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말이겠죠. 400m 트랙이 있어요. 400m 트랙이 있는데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를 뺑 돌았단 말이야. 이동거리 몇 미터예요? 400m겠죠. 변이는 몇 미터일까요? 이겁니다. 한 바퀴를 뺑 돌았으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위아래 값 있죠? 누가 더 과학적 물리적 값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 보면 마치 멀리 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400m를 이동했으니까 굉장히 멀리 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얘는 0m라고 하면 뭔 뜻일까요? 제자리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누가 더 그 사람의 운동을 예측하기 쉬운 값이에요? 변이요. 알아서 변이가 바로 예측하기 쉬운 값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걸 물어봤어. 니네 집으로 어떤 친구가 찾아와요. 길을 묻습니다. 너네 집 어디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어요. 제일 처음에. 똑똑한 친구들은 너 지금 어디에 있어? 그거 뭐 알려주는 거야? 위치 알려주는 겁니다. 너 보이는 건물이 뭐야? 그 위치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너네 엄마한테 엄마가 전화 왔어. 너 어디야? 집 근처. 누구 얘기일까? 이동거리 얘기예요. 집 근처. 방향을 안 알려주고 집 근처. 그럼 니들이 욕을 태백이로 집 근처 어디? 또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 편의점 앞. 그러면 왜? 엄마가 아니까. 그 편의점이라는 건 우리 집에서 몇 분 걸린다는 걸 아니까. 그게 변이라고요. 이해 갔습니까? 내용적인 설명이 이동거리와 변이가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 잘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출발점 P를 놓고 도착점 Q를 놓읍시다. 자, A 경로가 있고요. B 경로가 있고요. C 경로가 있습니다. 이동 거리는 누가 제일 기냐? 그러면 A가 제일 깁니다. 그 다음에 C고요. B가 제일 짧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변이는 어떠느냐? A든 B든 C든 다 같다는 거죠.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니까. 이해 가시죠? 이동거리와 변이는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직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동을 하는데, 자, 어떤 아이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출발하겠죠?
얘가 여기로 왔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10m를 이동했거든요. 10m로 온 거예요. 10m.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얘가 돌아온 거죠. 직선상이에요. 직선상.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쭉 와서 5m를 돌아왔어요. 5m를. 그래서 얘가 여기 있네.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자, 그렇다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경로. 동일한 경로를 할게요. 이 경로의 이동거리와 변이를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동거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변이를 볼게요. 얘 모두 단위가 미터입니다. A에서 B까지 10m예요. 변이도 10m입니다. A에서 C까지 이동거리 15m예요. 변이 5m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이걸 갖고 뭘 알았습니까? 물론 변이가 좀 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이해 갔어요? 변이가 물체의 지금 현 위치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값 보세요. 자, 방향이 변하지 않는 직선상에서는요, 이동거리와 변이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방향이 변하지 않는 직선상에서는 이동거리나 변이는 동일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리는 변이와 이동거리를 통해서 지금 스칼라와 벡터 값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씀에 있어서 만에 하나 잘 보세요. 우리가 사북방계를 그려 놓았을 때, 자, 기준 출제자가 여기가 이제 동쪽 아닙니까? 여기가 서쪽이고요. 나는 동쪽을 플러스로 놓을래. 그럼 당연히 서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당연히 얘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돼요. 결과값이니까. 그러면 이 이동 경로를 만약에 뭐로 표현하면? 변이로 표현하면 얘가 이게 되고 얘가 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갔죠? 이해 갔어요, 지금?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동거리와 변이 얘기만 잠깐 했는데, 이 이동거리와 변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뭐를? 벡터와 스칼라 값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오셔요.